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교황에게 편안한 잠을 불법 이민 갈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통진 외신부 4월 22일 1일 22시 35분의 보도 내용입니다. 프란시스코 로마 교황의 사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편안한 잠을 교황과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조의를 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치열한 불법 이민 대책을 두고 교황은 종종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자의 불화가 표면화된 것은 2016년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대멕시코 국경에 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씨에 대해 교황이 다리가 아니고 벽을 쌓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비판. 여기에 트럼프가 어떤 종교 지도자도 타인의 신앙을 의심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었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17년에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과 첫 회담을 했다.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84세에 이제 영면을 했는데 첫 중남미 출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방문을 해서 핵포기 호소도 했고 또 미국과 쿠바 수교하는 데도 중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과 쿠바의 수교도 미국과 쿠바의 수교 이후로 우리도 일어난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 뒤에 있는 보좌 신분지 비서관 신분지 그래도 이쁘게 나오려고 찍힌 모양을 개질했네요. 2017년 5월 24일 바티칸을 했었는데 이 설명은 이 바티칸 교황은 그래도 둘이 화해했다기보다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런 것도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중남미 출신 교황이었는데 다음 교황은 어디 출신에서 나올 것인가가 매우 어떤 세계적인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지득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카톨릭 대 개신교. 이것은 농업 지주 세력 대 산업혁명 공업 세력이라고 그렇게 대립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톨릭 중심 국가는 대부분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남미가 과거 유럽 카톨릭 국가의 식민 통치 지역으로서 카톨릭이 심어졌다. 반대로 산업혁명 공업 세력은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중심 세력이었고 개신교, 기독교가 되었다. 개신교가 주종인 나라는 공업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랬다. 한국도 공업이 발달했던 북한 평양이 개신교가 됐고 그 다음에 카톨릭은 남한 호남 농업 지역에서 많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전쟁 후에 많이들 종교 탄압을 피해 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10대 때 연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때 한번 교회는 다 다녀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녔던 데도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였어요. 상대적으로 카톨릭은 남쪽에서부터 주로 평야 지방에서 활달하게 전파가 됐다. 이게 지주 세력 때 카톨릭의 지배 구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마 농업 지주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활성화된 국가이다. 카톨릭은 속지주의고 개신교는 속인주의다.
차기 교황이 어디 출신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의 주교는 화교 중국계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필리핀에는 총 5명의 추기경이 있으며 이 중 3명은 교황 선출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이다.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이 말입니다. 어디서 시킨 건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최고 그 뭐 추기경이 뭐예요? 필리핀 내에서 거의 뭐 필리핀 내에서는 그 교황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차관 차기 바티칸 교황이 누가 될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정인, 윤과 절연해야 한동훈만이 민주당 이길 후보. 하다임 기자가 뉴시스에서 21일 12시 1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은 대항마는 한동훈이다라고 미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누가 대통령감이냐? 두고 보시죠. 토종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공개 일주일 만에 500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김소연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4월 21일 07시 41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매출의 98.9%를 북미 지역에서 얻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 킹 오브 킹스는 예수의 생애를 다룬 정규 애니메이션이다. 한국 VFX 시각특수효과 및 제작사 모팩 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10년간 공들인 3D 애니메이션으로 장 대표가 직접 연출과 제작을 맡았다. 현지 배급 엔젤 스튜디오와 더빙 외에는 모두 기획, 투자, 제작 등이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을 비롯한 비할리우드 제작사가 만든 정교 기반 애니메이션이 북미 시장 극장가를 이끄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미국 연예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트는 킹 오브 킹스에 대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런 거가 아마 미국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분야를 또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희망을 갖게 되네요. CJ 제1야당 미소 두 줄 줄무늬 반복 형상 만두 특허 취득 환구 10억 어이없다. 장유미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4월 20일 날 오후 11시 57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CJ 제1야당이 비비고 만두의 모양과 관련한 특허를 미국에서 취득하자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하며 반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을만 하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황구 시보가 어이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한국 기업이 짜오쯔 만두 모양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CJ 제1야당의 만두 특허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미국에 그 수출하면서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덤블링이라는 그 외에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 발음으로 만두 물론 원조는 만두의 원조는 중국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짜장면도 원조지만 다 변형을 한 우리 한국 그 짜장면이죠. 그러니까 한 짜장면의 뭐 오리진은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 지금 짜장면은 중국에 없죠. 그런 맛을 내는 거. 우리나라에서 특화돼서 만든 거죠. 이것도 만두도 그 만두 피가 아주 얇고 먹기가 좋다고 그러고 중국 만두하고 좀 틀리답니다. 어쨌든 특허를 내서 어, 좀뭐 이름도 그렇고 또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다니까 CJ 제1제당이 미국 내에서 잘
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관세에 해당은 할 것 같긴 해요. 한국 기업의 꿈 드디어 전기로 가는 잠수함 초읽기. 성상훈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4월 22일 오전 1시 18분 잠도 안 자는 모양입니다. 그 기자들은 저도 그 잠이 없어졌지만 한화, 삼성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 3년 내 내놓는다. 해양 모빌리티도 배터리 시대. 3분기 해군 최종 테스트 작업. 전기 잠수함 2028년 해군 인도. 디젤 엔진 대신 배터리가 동력원. 연료비 전략 잠수 시간 2배 증가. 핵심은 이거 같아요. 소음이 적어서 음파 탐지기에 안 걸린다. 요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등이 해군과 함께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특히 군을 통해 해양 모빌리티 전동화가 시작되면 민간 선박 전동화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 세계 시장도 그 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2032년에 지금은 뭐 40억 200만 불 정도 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8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여긴 또 하나오션 주가를 또 좀 표현했네요. 어쨌든 그 잠수함도 전기 배터리로 그 가가지고 장기간 그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략상 우리를 그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어,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번엔 통신 분야 고위급 숙청 시진핑 측 큰 그룹 4분 양상 강호천 기자가 에포크 타임스 4월 21일 날 오후 4시 2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핵심 인맥 시자진 소속 고위관료 부패 혐의로 조사. 올해 하반기 4중전의 개최 전망 권력 암투 본격화 가능성. 그 시자진이라고 최측근 인사인데 시진핑의 내부 권력 다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기위가 그 다음에 또 국가감찰위원회가 어, 양사오 웨이를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양사오 웨이가 그 시진핑의 최측근인 시자진의 그 줄거리라고 그래요. 쫄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숙청이 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중기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해당 고위 인사의 권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풀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시자진 핵심 인물인 장루원과 쉰린 두 사람의 비호를 받는 인사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그래서 끈다. 어쨌든 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 누군가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패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고위 인사 혹은 그가 속한 파벌의 힘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커튼 안에서 시진핑을 쳐다보는 것을 어떻게 기자가 찍은 걸 게재했네요. 러시아의 동결된 주권 자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코노와 알렉산더 수석 데이비드 소장 두 사람이 4월 16일 브루킹스에 낸 보고서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뭐 유럽 뭐 여러 은행에 맡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동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게 이제 러시아가 그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 법상 아니 그 상도의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특수한 이 전쟁인 경우는 러시아 재산을 뭐 EU가 뺏어도 할 말은 없지만 더 앙금이 더 심해지니까 결론은 현재 동결 자산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 약 한 2,800억 달러라고 추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그 벨기에 중앙증권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가 대부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레포 태스크포스의 그 국가들이나 과도 정치라고 그러죠. 레포. EU 내부적으로 동결된 매장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결 자산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로 법적 장벽과 국제기금의 약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그래도 전쟁을 핑계로 러시아 금융자산을 우리가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압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벤스 부통령은 달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유로 압류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미국 입장에서는 압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의견을 내고 있대네요. 압수에 대한 EU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프랑스는 좀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고요. 압수에 대한 러시아 입장,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압수가 국제법을 위반할 것이며 러시아가 가능한 모든 법적 장소에서 압수의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비슷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ERA 대출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동결된 자산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래 협상의 자산의 역할,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하는데 주로 그 돈을 유럽이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그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최종 법적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피해 국가로서 그런 권리를 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미래 자산 관리는 유럽이 자산을 압류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도구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배치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러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EU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별도 협상에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를 AI가 잘 번역을 해줬습니다만 영어식 표현들이 돼가지고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네요. 읽어가면서도. 현대차, 포스코와 철강 2차전지 동맹, 트럼프 관세 장벽 함께 넘는다. 김강석 위키리크스 4월 21일 날 14시 4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포스코그룹 지분 투자 추진, 리튬 및 연극제 등 2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망도 확보. 현대차 그룹이 강남 현대차 사옥에서 포스코 그룹과 철강 2차전지 소재 분야 등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석원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참석을 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직접 판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58억 달러, 8조 2261억 원이 투입되는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다. 어, 현대가 현대 제철소도 있습니다만은 포스코를 잡은 이유는 2차 전지 소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포스코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 열연 공장 그 사진인 것 같고요. 이건 리튬 설페이트, Li2SO2 이렇게 화학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안정화되려면 이
황산하고 이렇게 그 화합물을 해가지고 안정화된 물건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리튬 자체가 아니고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 제품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들이 되겠습니다.